애국왕입니다. 세계적으로 가품 시장의 규모는 약 6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통되고 있는 가품들,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물량의 90% 이상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국가적인 묵인 아래에 짝퉁 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모조품을 만든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옷과 신발, 가방부터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까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에서는 해외 출국에 필요한 코로나19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적힌 보건증 또한 유조가 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짝퉁과 관련된 이야기는 18세기 과거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이 쓴 열화일기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당시 청나라였던 중국에서 겪은 가짜 물품과 관련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긴장을 풀기 위해서 먹는 청심환은 본래 중국 송나라 때 처음 만들어져 조선으로 건너오게 되었는데요. 즉 청심환의 원조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은 조선에서부터 챙겨간 청심환에 중국인들이 열광하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아니, 원조 청심환은 어쩌고 조선의 청심환에 열광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 이유를 묻자 한 중국인은 청나라에는 대부분이 가짜 청심환인데 조선에서 만든 것은 가짜가 아닐 것이 아니오? 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예전부터 중국에서 가짜 상품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짝퉁의 역사를 개종해온 중국은 현재에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짝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 또한 가짜로 만들어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가짜 계란이 특히 논란이 되었는데 음식 재료값이 대폭 오르면서 알긴산 나트륨과 레몬색 소스, 염화칼슘과 탄산칼슘을 이용해 만든 가짜 계란이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이 계란은 섭취할 경우에 뇌에 특히 영향을 끼쳐 심할 경우는 조기 치매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짜 계란의 경우에는 제조 비용이 킬로그램당 불과 66원에 불과하여 시중에 팔리고 있는 계란 가격의 약 1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위해 이러한 가짜 계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계란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먹는 재료를 가짜로 만들기도 하였고 심지어 아이들이 먹는 우유와 분유까지 가짜로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로 충전재나 색소로 가공되는 멜라민이라는 화합물을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우유 및 분유에 섞게 되었고 멜라민이 섞인 우유와 분유는 고가의 상품으로 둔갑되어 유통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속출하였고 특히 가짜 분유를 먹은 아기들의 피해가 상당하였는데요. 머리가 기형적으로 크게 부풀어 오르는 부작용이 생겨났으며 일부는 뼈의 변형과 성장장애를 유발하는 구루병 진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먹을 것까지 짝퉁으로 만들 수 있느냐며 중국 내부적으로도 공분이 일기도 하였고 음식을 믿고 먹을 수가 없어졌다. 아무리 장사꾼이라지만 양심이 있는 건가?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 라는 의견이 줄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멜라민이 든 단백질 분말을 생산하고 판매한 업자 등 3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분유파동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분유파동은 후에 홍콩, 대만, 한국 등지에서 중국 엄마들의 분유사재기 현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분유파동과 유사한 사건이 끊임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였는데 당국의 엄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불량 분유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짝퉁 간호사도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를 극복했다고 선전하며 이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땀 흘렸던 의사와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제작이 끝나 9월부터 방영 중인 코로나19 드라마도 있는데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역행자입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중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한 도시 우한의 근무를 자원하는 군의관과 감염된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는 우한병원의 의사 등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등장인물들을 내세워 공산당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에 제목과 같이 역행자라 불리는 중국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장수성에 거주하는 24살의 위신후이라는 여성인데요. 중국의 관영 매체 CCTV에서는 그녀를 집중 보도하였습니다. 우한에 첫 번째로 지원한 간호사라는 타이틀을 지닌 그녀가 TV에 나와 모두를 안아주고 싶지만 저한테 묻은 바이러스가 옮겨갈까 무서워요. 부모님께는 허락받지 못할 것 같아 말도 없이 우한에 왔어요. 라고 말하며 우는 모습은 중국 13억 인구를 감동하게 만들었고 중국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위신후이는 이를 계기로 공산당 정식 당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코로나19와의 투쟁에서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후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잠잠해졌을 때 위신후이는 우한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위신후이는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사실 자신은 여군이 되고 싶었으나 이제는 군인의 아내가 되고 싶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우한의 영웅으로 취급받고 있던 그녀였기에 이러한 발언은 또다시 중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위신후이의 이야기를 단독으로 보도했던 중국 CCTV는 직접 인민해방군 군인을 그녀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엘리트 군인 왕린과 위신후이는 6개월의 열애 끝에 약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동 스토리는 중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중국 네티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모든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중국 현지의 한 매체에서 위신후이의 수상한 점을 보도하며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위신후이의 고향인 난통시 보건당국에 확인을 한 결과 위신후이는 사실 간호사가 아니었고 사칭을 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녀는 이미 결혼을 했던 유부녀였으며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였고 위신후이는 이 시기를 이용해 간호사를 사칭하며 유명세와 돈을 쌓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모두 거짓으로 지어낸 채 대중들 앞에 가짜 간호사로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중국 CCTV에서는 위신후이 관련 기사를 모두 내렸고 위신후이는 자신의 웨이보에 내 잘못을 전부 인정한다 라고 한 뒤 잠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위신후이를 향해 우한에서 봉사한 의료진의 명성에 먹칠을 했다, 더러운 거짓말쟁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영웅화한 중국 관영 언론 CCTV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은 최근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국가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은 개발이지만 적극적으로 해외 선진 기술을 빼돌리려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중국은 과거 삼성을 NN, 즉 넥스트 노키아라며 곧 망할 기업이라고 저주 섞인 비아냥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게든 한국을 잡아야 한다며 삼성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후이저우시의 외교 업무 담당 부서인 외사 판공실에서 유출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공동 방역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중국화를 막아야 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빠른 속도로 탈중국화의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 개발도 짝퉁으로 시작하려는 움직임, 한국의 세계적인 대기업 삼성이 모를 리 없었겠죠. 삼성전자는 이미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8년 4월부터 이미 30여 년간 운영했던 휴대폰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기대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기업들은 한국의 기술과 고급 인력을 빼내려고 노력하면서 이를 통해 온갖 짝퉁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들 또한 애국이라는 이름하에 삼성의 제품은 불매하고 자국의 짝퉁 제품과도 같은 상품을 구매하니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남아있을 메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짝퉁으로 위협을 가하는 중국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어떠한 의견도 환영합니다. 영상과 댓글에서의 새로운 시각이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애국왕이었습니다.